5, 4, 3, 2, 1, 휴. 대봉이와 인거래 정치급판 시작합니다. 시작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오늘 굉장히 더운 날인데 네. 네, 저희 또 이렇게 수요일 정치급판의 문을 열었습니다. 오늘 부천에서 오신 신보살님 모셨는데요. 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간단히 인사 전해주시죠. 저는 부천의 용수선사 간판보다는 신보살로 많이들 알고 계실 거예요. 신보살입니다. 안녕하세요. 아, 더운데 이렇게 와주셔서 너무 감사해요, 선생님. 제가 감사합니다. 네, 아주 귀여운 이미지가 이렇게 좀 보이시는데요. 네. 신보살님 이야기는 이제 2부에서 본격적으로 좀 나눠보도록 하고요. 이제 정치고판의 고정 코너 인걸 선생님의 한 주간의 띠별 운세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재미로 보는 띠별 운세 7월 27일부터 8월 2일까지입니다. 네. 이거 보면 저 내일 모레부터 휴가 기간이에요. 맞아요. 네, 벌써 맞아요. 오늘부터 좀 분위기가 다르더라고요. 네. 뭐 제일 많이 가고 또 많은 분들이 또 대다수가 또 동해안으로 간다 그러더라고요. 그렇군요. 그래서 그런 기간에 재미로 보시는 네. 띠별 운세 시작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우선 쥐띠부터 하겠습니다. 네. 쥐띠는 연락도 많이 오고 할 일도 많고 고칠 것도 많고 새로 장만할 것도 많고 힘이 들지만 기운을 내서 더 크게 발전할 기회가 온다. 자, 바쁘더라도 기운을 내라. 이제 바빠지겠습니다. 그리고 대신에 그러다 보니까 네. 발목이나 무릎이 좀 아플 수가 있겠다. 네. 그것 좀 조심을 해라. 그런 그 쥐띠가 지신 분들은 그 얼음 종류에 관련된 종사하시는 분들이 좀 좋을 것 같습니다. 아마 휴가철이 오다 보니까 그렇겠지만. 네. 야, 소띠는 바쁜 일정 속에 그러니까. 그리고 이제 또 수해 피해 본 분들이 많으니까 네. 좀 가서 좀 하루라도 좀 이렇게 자원봉사 하시면 좋겠죠. 네, 좋습니다. 소띠로 넘어가겠습니다. 네. 소띠는 더운 날 땀도 많이 나고 일도 많지만 웃음도 많이 나고 보람도 큰 주간이다. 다 함께하는 기운도 나고 인복이 있으니 사람이 또 늘어날 수다. 그것도 식구도 그러니까 자기 팀원도 늘어나지만 식구도 늘어날 수가 있고 네. 또 자기 짝이 생길 수 있다. 연인이 생기나 한번 살펴보자. 그리고 이번 주는 과일 소띠가 지신 분들은 과일 장사들이 과일 취급하시는 분들 괜찮겠다. 네. 이렇게 보고요. 교대 선생님은 올해 범띠는 올해 어떤 쪽일까요? 요새 범하고 여기 개문양 토끼잖아요. 그래가지고 안 좋다고들 많이들 하시는데 다 견해가 있잖아요. 다들 견해가 있지만 제가 봤을 때는 범띠도 활발한 한 해가 될 것 같아요. 저는 봤을 때는 지금 여름에 좀 주춤했다면 가을 찬바람이 불면서부터 좀 바쁜 한 해가 되겠지만 근데 자기 몸 관리를 좀 많이 하셔야 될 것 같다는 거 제가 봤을 때는 제가 객관적으로 봤을 때는 범띠분들 이렇게 보면은 바빠지는 한 해면서도 몸 관리에 많이 못 하시는 분들도 계실 거고 그래서 몸 관리에 병원에 조금 아프시면 크게 키우지 말고 병원에 가셔야 될 거 병원에 꼭 가시란 건강에 좀 신호가 오실 것 같다는 좀 그런 게 보여요 저는. 그래요. 네. 크게 나쁘진 않지만 크게 나쁘진 않지만, 건강을 예. 잘 챙겨보자. 토끼띠지만 범띠들도 토끼, 힘내라 예. 하는 말씀이세요. 네. 네. 통상 토끼하고 범띠는 네. 별로 좋지 않게 보는 네. 거예요. 근데 저는 봤을 때 이렇게 궁합적으로 뭔띠 육회 네네. 하잖아요. 근데 띠하고는 굳이 관계가 없는 걸로 보여요. 저는. 맞아요. 워낙 예. 경우의 수가 많다 보니까. 띠에도 상관없이 생일달이나 뭔가에 따라서 다 틀리기 때문에 그렇죠. 개인차도 있기 때문에 네. 띠에는 크게 연연하지 마시고 꼭 오시는 분들이 보면 저는 무슨 띠가 맞아요. 너 하는 분들이 참 많아요. 그러네요. 근데 그럼 좋은 인연 또 예, 놓칠 수도 있겠어요. 놓칠 수도 있어요. 좋은데 띠가 안 맞아. 그러면 이제 이게 견해가 먼저 가거든요. 그래서 그 띠에는 연연하지 마시고 그 분하고에 딱 보실 때 가서 자세히 물어보시면 생일 하루 차이도 틀리고요. 생일 같은 달이라도 틀려요. 맞습니다. 네. 그래서 그런 네. 만약에 띠란 건 대략 보는 거지. 네. 그렇게 딱 맞춰 참고만. 네, 참고 정도. 네. 재미 맞아요. 좋습니다. 그런 재미로 범띠를 보겠습니다. 네. 범띠는 멀리서 반가운 사람이 오고 네. 또 찾아가기도 하고 또 맛있는 걸 같이 먹기도 하고 또 서로 바라보고 그런 것만 좋을 사람이 좋으네요. 만난다. 그리고 음. 상봉수가 있기 때문에 기다리던 사람도 찾아온다. 좋네요. 나 네. 좋네요. 좋네요. 어. 참 그리고
범띠 분들 중에 자동차 판매하시는 분들이 네. 좋을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범띠분들 괜찮습니다. 좋은 네, 인연이 좋아요. 또 맺어질 수 있는 한 주가 되겠어요. 난 범띠는 아니지만 기대해봐야지. 토끼 해 네. 토끼띠들을 한번 이번 주를 살펴보겠습니다. 네, 토끼띠는 음식 조심하고 음. 차 사고도 조심하고 구설수도 조심하자. 모든 게 조심스러운 이것저것 모두 조심해야지. 또 물놀이까지도 조심해야 될 것이다. 그 삼재 못지않게 조심을 하자. 네. 이렇게 나오네요. 예전에 토정비걸 보면 꼭 보면 여름에는 물가에 가지 말라고 그랬어요. 네. 물가에 가더라도 구명조끼 입고 얕은 데서 놀면 될 것 같습니다. 좋습니다. 네, 그다음에 토끼띠 가지신 분들은 음식업을 하시는 분들이 좋을 것 같고요. 네. 그다음 용띠 볼까요? 용띠. 용띠도 삼재죠 올해. 네, 삼재예요. 용띠들은 어떨까요 올해? 용띠 저는 다른 분들하고 또 이게 바뀌어서 이렇게 말이 틀려서 참 조심스러운데 아. 저는 용하고 뱀하고 같이 봐요. 왜냐하면 같은 동물이잖아요. 기는 건 똑같아요. 그렇죠. 용은 하늘 그냥 승천한다는 그 의미만 틀린 거기 때문에 네. 저는 손님들한테 항상 용하고 뱀은 삼재가 6년이라고 봐라. 같이 간다. 네, 같이 간다라고 봐라. 그 대신 내가 좋은 것도 있고 나쁜 것도 있겠지만 항상 삼재 때는 조심하는 게 좋으니까 용하고 뱀하고 항상 같이 봐라라고 얘기를 해드리거든요. 따로 보지 말아라. 왜 뱀띠인데 난 삼재도 아닌데 왜 그럴까요 하시잖아요. 근데 저는 첫 마디가 그래요. 같은 거잖아. 그래서 같은 그러네요. 거잖아. 그러네. 같은 건데 뭐가 그래. 용도 하늘을 승천하려면 인내가 필요하고 뱀도 그러니까 똑같이 보되 근데 용하고 뱀은 올해는 그래도 괜찮은 운기로 많이 보이거든요. 네. 괜찮은 운기로 보이는데 선생님도 어떻게 보실지 모르겠지만 사고라는 거는 누구나 사고는 100% 다 갖고 있어요. 그렇죠, 맞습니다. 자동차에 있는 분들은 사고에 내가 아니어도 노출되고 그렇죠. 물가에 가서도 내가 아니어도 누구로 인해서 노출이 되기 그럴 수가 때문에 있죠. 내가 조심해야 되고 내가 하는 거지만 용띠하고 뱀띠들은 올해는 그래도 작년보다는 그래도 삼재라 해도 묵는 삼재잖아요. 그래서 낫지 않을까. 내년보다는 올해가 조금 더 낫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래요? 네. 네. 그런 용띠들 네. 이번 주는 어떨까요? 봅시다. 네. 용띠는 멀리 여행이나 출장이나 큰일의 시작이 된다. 좋다는 거죠. 저 선생님 말씀대로 큰 거래처나 이런 큰 일이 시작이 되고 네. 장거리를 또 오가는 주간이겠다. 그리고 또 선생님 말씀대로 자동차 운전을 조심. 나오네요. 그리고 혹시 잃어버릴 물건이나 사람을 잊어버릴 수도 있다. 네. 실물수를 좀 조심하자. 이런 말씀드리고 용띠 가지신 분들의 직업이 휴게업 쪽에 관련된 분들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똑같다는 비슷하다는 뱀띠로 넘어가 네, 보겠습니다. 한번 보시죠. 네, 뱀띠. 흐름이 어떻게 보는지. 만나면 좋은 친구들, 사람들도 또 반가운 사람이 나타나기도 하고 힘들어도 조금 힘듭니다. 그러나 힘들어도 포기하지 마라. 왜냐? 반드시 옆에 좋은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귀인이 나오고 더구나 또 중년들은 좀 허리계통, 신경계통 조심해야겠다. 네. 뱀띠는 이번 주가 그렇습니다. 네. 뱀띠 가신 주로 분들- 보시는 거고 저는 네. 통합적으로 보는 거고. 그렇죠. 예, 저는 그렇게 그래서 뱀띠 가신 분들은 기계에 관련된 분들이 이번 주가 괜찮겠다. 뭐 휴가도 가고 그러겠죠, 기계들도. 네. 말띠로 넘어가겠습니다. 네, 말띠. 말띠는 하나둘 결실을 맺는구나. 힘든 시간에 외롭게 버티며 일을 해온 보람을 이제야 찾는다. 좋네요. 사람도 보람 있는 한 들어오고 주. 돈도 들어오고 선물도 들어오고 네. 혹시 연이 생길지도 모른다. 잠깐만 연인 얘기만 제가 하는 거 보니까 저한테도 모르겠네요. 뭔가 삐 꽂히나요? 그러니까요. 네. 그래서 말띠 가신 분들은 저 고기, 정육이나 고기를 취급하시는 분들 괜찮겠다. 네. 이렇게 보고 또 양띠도 사실 삼재죠 올해. 양띠 아니다, 원숭이. 원숭이가 삼재죠. 예. 제가 좀 한때 일찍 봤습니다. 다시 그런 죄로 양띠 네, 이번 주간 양띠 볼게요. 가보죠. 양띠는 다른 양의 등을 댄다는 것은 다른 양이 시원하지 못하게 한다는 심술이 있어서 그렇다는 말씀 먼저 우리 박사님이 나와서 그런 말씀 맞아요. 해주고 가셨죠. 그런 특성이 있다. 그렇게 내 등을 다른 용띠 양한테 대갖고 따뜻하지 시원하지 않게 만든 양띠들이라고 그랬지만 그러나 그런 양띠들도 이번 주만은 시원하고 쾌적한 그런 좋은 시간이 되겠다. 즐겨라. 이번 주 양띠들이 즐기는 그런 좋은 주간이 되겠습니다. 그 양띠들은 곡물 관련된 직업을 가시는 분들 좋을 것 같습니다. 곡물이요? 네.
뭐 이제 어떤 곡물이 많죠. 그리고 이제 뭐 쌀이나 보리, 그렇죠, 이렇게 그런 곡물들, 뭐 옥수수도 좋네요. 요즘에. 옥수수 그렇구나. 옥수수 철이에요. 옥수수 철이구나. 왜 그런 건 내가 몰라. 그다음에 네, 좋습니다. 원숭이 3대 중에 하나인 원숭이 한번 선생님 말씀 들어볼게요. 원숭이요? 네. 원숭이 띠 같은 경우는 보면 띠가 평범하게 크게 나쁜 건 없어. 자기한테 그거 하겠지만 원숭이들은 보면은 얕잖아요. 약은 분들이 참 많아요. 아, 머리가 원숭이 띠. 좋다는 예, 걸로? 약다른 표현을 해서 그렇지만 머리가 네. 왜 우리가 잔머리에 참 능해 막 그러잖아요. 머리가 네. 좋으니까 잔머리에 능한 거거든요. 그렇죠. 그거는. 그러니까 머리가 참 좋은 분들이 많은데 자기 고집에 그 하는 경우가 많아요. 기가 여릴 것 같으면서도 그렇지 않거든요. 그래서 그런 분들은 저는 통계적으로 올해 뭐 줄을 보는 게 아니니까 봤을 때 원숭이 분들도 올해는 그래도 기인들도 많이 도움이 오시고 네. 좀 좋은 일들이 많으실 것 같은데 저는 보면은 건강에 신호들이 오시는 분들이 많이 보여요. 이제 띠별로 이렇게 봤을 때 뭐 이렇게 넘어지고 하는 사고도 사고고 네. 병원에 잦은 이렇게 진료 같은 거 조그맣게 왜 칼을 대고 가든가 그런 게 좀 자주 보이고 원숭이띠 같은 경우도 보면은 좀 조심을 해야 될 것 같다는 그게 좀 저는 보이거든요. 그럴 수가 좀 예, 있다. 예, 예. 그래요. 그런 원숭이들. 네. 원숭이들은 이번 주에 손에 들어온 보물을 잘 간직해라. 즉 투자를 해도 좋은 기회가 온다. 네. 투자를 해도 좋고 좋은 거래처도 되고 맡은 일 보람 있는 신나는 주간이다. 원숭이들 열심히 일하시고 신나는 주간이 되고 원숭이 띠를 가신 분들은 직업이 정비 계통이 있으신 분들이 좋을 것 같습니다. 소리 나는 직업. 소리 나는 직업. 소리 나는 직업도 괜찮고 손재주도 많아서 그렇죠. 손재주. 그 사람을 다루는 일도 해도 괜찮을 것 그런 것도 같습니다. 있죠. 예. 그럼 닭띠로 넘어갈게요. 예, 닭띠. 닭띠들은 이것저것 고칠 게 좀 많다. 직장에서 잘못된 건 좀 고쳐줘야 되겠고 사업장에서도 재고 정리나 뭐 물품 정리를 다시 해야 되고 집을 고치기도 하고 그러나 잘 되기 위한 거기 때문에 괜찮다. 바쁘지만 결과는 좋은 닭띠들의 이번 주간이 되겠다. 이렇게 됩니다. 좋네요. 네, 그래서 네. 닭띠들은 의료 계통에 있으신 분들이 이번 주가 대박이 날 것 같습니다. 기대됩니다. 네. 개띠로 넘어가 볼까요? 네, 개띠. 개띠는 정신없이 바쁘다 보니 혹시 내 자리를 잃지는 않는지 하는 걱정을 하는데 잘 챙겨라. 바로 실물수가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사람들도 잘 챙겨서 떠나지 않게 하고 네. 밑에 부하들이나 뭐 연인들이나 마찬가지. 그다음에 잘 살게 하고 가족들도 잘 살펴라. 가족들 대화가 끊어지면 안 된다. 그래서 개들은 주위에 있는 사람들 많이 살펴봐야 될 주간이다 이렇게 봅니다. 그리고 또 물가에 가서도 조심하세요. 땅땅한데 또 사람 잊어버릴 수 있어. 네. 개띠들은 물을 관련된 분들 이번 주가 대박이 날 것 같습니다. 좋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돼지띠 한번 볼까요? 네. 먹을 복이 많고 선물도 많이 들어온다. 새로운 사람 거래처에 주문도 많이 들어오고 그다음에 인테리어 그러니까 자기가 살던 집이나 차를 좀 고치는 일이 좀 생기겠습니다. 새로운 걸 갖추고 좀 행복한 시간이 이렇게 되고 그다음에 여기는 의류가 아니라 의료, 병, 의사, 약 이런 그런 것들이 좀 이번 주는 괜찮겠다는 생각을 하면서 재미로 보는 띠별 운세를 마치겠습니다. 세밀하게 뽑아오셨네요. 그래서 네. 선생님은 띠에 대한 아까도 말씀하셨는데 띠에 대해서는 대략 어떻게 생각을 하세요? 띠 같은 경우는 보면은 딱 뭐 개개인 그걸 또 봐야지만 정확하게 나오겠지만은 다 띠가 각각에서 틀리게 나오고 그러면 생일달이 틀려도 그 얼굴만 봐도 나오는 게 있거든요. 그래서 다 틀려지시는데 아까 뭐 말씀하셨듯이 좋은 분들은 좋게 많이 가시는데 어떤 분들은 1년 12달이 삼재야라는 분들도 계시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삼재가 아닌데도. 그렇죠. 그래서 그런 분들도 계시고 하지만은 띠에 따라 조금씩 그 차이는 있는 것 같아요. 왜냐면 띠도 우두머리 사주라고 하잖아요. 우리 점사 볼 때 그렇죠. 보면 우두머리 사주가 있어 하면은 자기가 혼자 뭔가를 해야 되는 사주. 근데 남의 밑에 있으면 그걸 만족 못하고 튀어나가는 사주가 또 될 수도 있고 네. 그게 또 올 수도 있고요. 티격이 날 수도 있고 자기가 허락하지 않는 그게 또 있을 수 있고 그리고 또 물장사도 맞는 분이 계세요. 띠라고 개띠라고 해서 다 맞지는 않아요. 그렇죠. 다 맞지는 않으니까
또 참고하셔야지. 물장사가 또 좋대 하셔가지고 또 괜히 그렇지. 욕하시면 또 안 되실 것 같아요. 왜냐면 아니, 그러니까 정말 이 개띠들이 얼마나 많겠어요. 네, 많아요. 국내나 근데 개띠들이 보면 전 예, 세계적으로. 대개들 보면 센 띠들이 많아요. 아, 센 띠들을 갖고 보면은 대개들 물장사나 사람을 많이 이렇게 베푸는 이렇게 물 한 그릇도 줄 수 있는 그런 네. 직업을 가져라라고 얘기를 저희는 점사 볼 때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지. 네. 띠에 관해서는 뭐 이때에서 틀리다라고는 안 하셨으면 좋겠고 맞아. 그걸로 인해서 나는 이 띠니까 물가 가지 말아야지. 아니요, 물가 가셔도 괜찮은데 내가 조심을 해야 된다는 거. 그렇지, 그렇지. 그래. 깊은 데 안 들어가고 얕은 데 계시고 내가 기분이 조금 안 좋아. 사람은 느낌이라는 건 다 있어요. 그렇죠. 느낌이라는 건 다 점을 봐야지만 느낌이 있는 건 아니니까 네. 내가 조금 오늘은 이상해. 물가 가기 싫어. 라고 하시면 그 예감대로 안 가시는 게 네. 맞다고 생각합니다. 맞습니다. 참 네. 이게 띠에 관련된 이야기들은 정말 풀려면 이것도 정말 한 네. 몇 박 며칠을 잡아놓고 풀 수 있을 것 맞아요. 같아요. 한 한 분 한 분 앉혀놓고 봐야 돼요. 맞아요. 띠별로. 그리고 예. 띠라는 게 결국에 이제 몇 년도에 태어났냐 이제 예. 이걸 보여주는 것인데도 우리 동양에서는 그냥 뭐 75년, 77년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렇죠. 그 해 운을 어떤 방식으로 맞아. 맞이할 예. 거냐 이제 요게 중요하기 때문에 그 사람. 전체 지도를 이렇게 맞아. 보셔야 어떤 돼요. 기운의 지도를 네, 쭉 봐야 돼요. 봐야 돼서 예. 너무 거기에 이거는 막 연연할 답을 필요는 해드리기가 참 없다. 애매해요. 맞습니다. 잘못 말하면 저 사람 못 보네. 맞습니다. 맞아요. 그리고 또 이제 그 사람 주변의 가족들 누구인지 네, 이런 네. 것까지 다 봐야 복합적으로 되고. 그러니까 봐야만 하기 하니까 때문에 예, 맞아요. 참 이렇게 뭐 무 자르듯이 이거다 저거다 하기가 참 이렇게 애매해요. 하기는. 그러니까 띠별로 뭘 얘기하려면은 참 생각을 많이 해야 돼요. 네. 그렇잖아요. 맞아. 그래서 이게 우리 인걸 쌤이 이렇게 풀어주시는 거는 전체 참고를 기운이 하세요. 전체 기운이 맞습니다. 이런 거구나 예, 예. 이렇게 이해해 주시고 이건 좀 나하고 맞는 것 같은데 라고 하는 딱 그 느낌이 드시면 유념해 두셨다가 그 삶의 부분만, 지혜로 그 예, 네, 부분만. 활용하시면 참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가 이제 이렇게 방송하고 난 다음에 이걸 잘라서 이제 틱톡에 올리거든요. 네. 보면 맞아요 선생님 그랬어요 그런 분도 있고 맞아요. 나는 아닌데 뭐 그런 분들이 있고 그러니까 띠에 따라 다 맞아요. 틀려요. 다 그러니까 틀려요. 운도 이렇게 운이 들었어요, 대운이 들었어요라는 말을 많이 하잖아요. 네. 근데 보면은 집에서 가만히 누워서 살림만 네. 하는 사람한테 운이 들면 뭐가 들겠어요. 그렇죠, 그렇죠. 내가 나가서 활동을 하고 돈벌이를 하시는 분하고 또 틀리거든요, 그거는. 그렇죠. 누굴 그러니까, 만나느냐 누굴 이러면서. 만나냐에 따라 틀리고 어떤 일을 하시느냐에 따라 틀린데 네. 운이 들었다는데 나는 아무것도 없어요. 음. 그분들은 그렇게 그렇죠. 또 얘기를 해요. 그 띠만 보고. 그리고 또 심지어는 어떤 분은 또 이런 분도 계셔. 뭐 가만히 누워서도 복이 오는 띠. 그건 그런 없거든요. 건 없어. 저도 있으면 좋겠어요. 그건 건 전혀 없어. 없거든요. 네. 그런 말을 아예 듣지 마세요. 맞습니다. 노력하는 거에 그러면. 따라서. 네, 지금 채팅창으로 여러분들 참여해주고 계신데요. 사랑 디엔 이별님, 그리고 수가님, 그리고 토끼님, 오래님, 김광호님, 예, 여러분들 참여해주고 계신데요. 오래님께서는 이게 또 궁금한 점이 있다고 올려주셨어요. 그러네. 그래서 2부 때 이 내용 기다려보세요. 풀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이 있습니다. 네, 기회 그리고 있습니다. 또 함께하고 계신 분들 중에 난 이거 조금 궁금한데? 라고 하시는 분들도 이 오래님이 올려주셨듯이 생년월일하고 이제 뭐가 필요한가? 라고 하는 궁금한 점 소원 한 가지 남겨주시면 궁금한 거. 그렇게 좀 풀이를 또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그러면 잠시 쉬고 저희는 네. 2부에서 본격적으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좀 이따 봐요.
대봉이와 인거래. 정치구판 2부 시작하도록 시작합니다. 하겠습니다. 네, 2부 이제 시작했는데 오늘 우리가 쉬는 시간에도 계속 학기가 어떻게 바빴어요. 되느냐, 이거 바빴어요. 어떻게 점사할 때 어떤 부분으로 맞춰줘야 되느냐, 이게 계속 저희가 또 토론을 하다가 네, 이야기가 끝날 줄을 모르는데요. 자, 오늘 부천의 용수선사 지금 운영을 하고 계시는 신보살님의 이야기 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마도 저거 네. 좀 신보살님이 부천의 신보살로 많이 알려져 계세요. 아, 많이 그러시군요. 굉장히 유명하시고. 활동을 굉장히 오랫동안 하셨나 봐요. 예, 지금 제가 이 길을 간 지는 16년 정도 네. 됐습니다. 아, 그렇군요. 네. 그럼 2000년대 좀 넘어서면서부터 예. 시작을 하셨네요. 늦게 아. 시작한 거죠, 저는. 아, 나이에 그렇군요. 비해서. 그러면 실례하지만 한 몇 살 때쯤? 40대? 40대 제가 넘어서서. 지금 55세니까. 동안이시네요. 감사합니다. 네, 전혀 그렇게 생각 못했었는데. 네. 아, 그렇구나. 그러면 뭐 여러 경험들이 다 차이가 있기는 하지만 예. 좀 늦다 이렇게도 좀 볼 수 있는 연령대인가요? 어떤가요? 좀 그런 아쉬움이 좀 있는 것 같아요. 네. 왜 옛날에 어른들이 보면 옛날에 신 부모님들께서는 젊었을 때 받아야지 다리 튼튼한 두 다리로 뭐 뛰기라도 달 뛰지 내 다리 네. 내봐라 이제 못 뛴다는 말씀이 어, 와 닿아요 그게. 네. 그리고 요즘 이제 세대들이 보면은 이렇게 신 받는 제자분들이 보면 네. 젊어지잖아요. 다 그렇죠. 젊은 층들이 굉장히 어린 분들도 많죠. 옛날에는 보면은 나이가 많으셔가지고 어쩔 수 없어서 음. 뭔가가 안 돼서 받아야 되는 상황이 되었다면 저도 그랬거든요. 근데 지금은 이게 하나의 직업이 돼 버렸어요. 제가 봤을 때는 하나의 직업이 되고 네. 이게 정말 가면 갈수록 저는 지금도 얘기하는 게 처음에는 못 모르고 가니까 네. 그냥 손님들 보고 일하면 일하는가 보다라고 했다가 음. 가면 갈수록 이제 신의 무서움도 알게 됐고요. 네. 무서움도 알게 됐고 힘들구나. 그리고 정말 이거는 힘든 길이다. 그러게. 라는 걸 점점 더 느끼거든요. 근데 지금 젊은 분들은 그런 경험이 없잖아요. 저희들 네. 같이. 그러니까요. 그런 경험이 없기 때문에 쉽게 받아들이고 쉽게 포기가 된다는 거. 아, 젊은 사람 들어가는 것도 경험이 쉽고 없는 네, 쉽게, 그만두기도 네. 쉽고. 왜냐면 젊으니까 내가 또 다른 일을 하면 또 할 수 있으니까 네. 라고 생각을 하는데 우리는 이거는 숙명이라고 생각했잖아요. 저희 같은 경우는 그럼. 보면은 이걸 안 하면 죽는다는 각오로. 네. 왜냐면 저희가 선택을 해서 한 게 아니라 어떻게 되면 옆에 모든 거에 대해서 네. 선택을 해서 간 길인데 지금 제자분들은 쉽게 생각하는 거. 야, 이게 어떻게 보면 사회 세태하고도 좀 연결될 수 있는 것 같아요. 아, 그래요. 이제 무서워요. 과거에는 네. 이제 한 직장에 오랫동안 다니는 그런 그렇죠. 모습이 네. 일반적이었듯이 이제 무속에 접어드는 맞아요. 마음가짐도 아 이건 내가 어떻게 보면 숙명처럼 받아들이고 가야 된다 이런 정도의 마음가짐이 있었다면 요즘은 그냥 직업 현장에서도 아 이 직업 아니면 다른 직업 가지라고 하는 게 맞아요. 그렇죠. 좀 일반적인 생각처럼 갖게 되니까 이 세계에 접근하는 것도 조금 가벼울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좀 있기도 하는 것 같아요. 많이 가벼워진 것 같아요. 저도 보니까 이렇게 이제 어린 제자분들도 그렇고 네. 보면은 옛날에는 그냥 어른들이 신혼 부모님들 말씀은 옛날에 왜 부모님들이 네. 우리 저희들한테 학교 다닐 때도 막 이렇게 했던 게 잔소리로 들렸지만 나중에 보면 그 말이 다 맞잖아요. 그렇죠. 근데 신부모님들이 한 얘기가 네, 뭐 춤사위가 중요한 게 아니라 네. 점을 잘 봐야지 제자는 아, 영을 뭐 통신하는 법을 배우고 네. 배우고 기도를 열심히 해서 네 입에서 그냥 하도 나올 수 있게끔 해라라는 게 먼저였거든요. 그리고 인간의 도리, 네. 인간의 도리를 먼저 첫째죠. 가르쳐 주셨으면 첫째죠. 지금은 학원도 많잖아요. 돈만 주면 무속학원? 돈 있는 사람은 네. 돈 없는 사람은 1년이 걸리면 돈 있는 사람은 한 달이면 가요. 그러면 이제는 왜냐면 학원에 가서 돈 주면 가르쳐 줘요. 춤사위 하다못해 뭐 점 보는 것도 가르쳐 준다 하더라고요. 네, 그런다 그러더라고. 그리고 무속인들이 저희 같은 경우는 저도 이제 좀 고집스러운 게 뭐냐면 저는 무조건 그냥 점으로 봐요. 이게 육값도 못 짚어요 저는. 네. 근데 지금은 점 보시는 분들이 타로를 또 가르쳐가지고 네. 이게 안 나오면 타로라도 해서 먹고 살게 한다는 거. 근데 직업에 그거는 없다지만은 근데 네. 이게 전통이 없어진다는 거. 그렇네. 그래서 그렇구나. 그게 기술로 다 대체되는. 기술로 그렇죠. 대치되고 춤을 배우면 가서 춤사위만 하면 뒤는 또 다른 분들이 가가지고 공사 한마디 거들고 그렇죠. 그렇게 해도. 해가지고 구판이 이루어지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게 저는 봤을 때 어떻게 보면 안타깝기도 하고 무섭기도 하고 이제는 그렇네요. 이게 참 이게 그럼 성격이 많이 달라진 것이겠어요. 사실 이제 음, 뭐 춤을 배워가지고 보여준다 이러면 어떻게 보면 순수하게 생각하면 그냥 공연이잖아요. 아, 그러니까. 네, 이건 공연은 즐거움을 주고 어. 어떻게 보면 쾌감을 주는 그런 목적으로 행해지는 건데 사실 이 무속은 단순히 즐거움만을 목적으로 안 하지는 그럼요. 않는 행위이기 때문에 신과 신을 네. 위하고 그다음에 신에서 받기 위한 행위일 뿐이지 이건 춤이 아니거든. 근데 지금 맞습니다. 스님들도 보면은 음. 재주를 배워라. 그렇게 돼 나와요. 재주를 배워라라고 하는데 재주는 배워서 하는 것보다 일단은 통신되면 내가 발걸음을 그에 맞춰서 갈 것이고 네. 저는 이렇게 직성적으로 그냥 바로 그냥 뛰다가라도 뛰든 안 울든 하다가 바로 뱉는 걸 원하거든요. 저는. 그렇죠. 근데 지금은 뭐 이렇게 많잖아요. 그게 옷을 입고 그러니까 이게 화려하잖아요. 그렇죠. 퍼포먼스 예, 예, 화려하고 보여줘야 되고 네. 그런 걸 많이 생각하다 보니까 요 젊은 친구들은 머리가 좋으니까 금방 배우잖아요. 네. 근데 옛날에 많이 선생님들 보면은 진짜 한글도 모르셔가지고 모르시는 분들 많죠. 그냥 외워가지고 구판에서 맞아요. 외워가지고 그리고,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으시거든요. 지금도 계세요. 그런 글자를 분들이. 알려주지도 않았으니까. 근데 지금은 금방 외워요. 그 사람들은 유튜브 보고 다. 다 외워요. 문서고 뭐고 외워서 한다는 거는 큰 저 또 몰매 맞을까봐 겁나 이렇게 그래서 안 하려고 하는데 겁이 나요. 왜냐하면 이제 그런 사람들이 잘하는 사람이 돼버리고 그러니까요. 이제 뒤에서 그냥 묵묵히 길을 가시는 분들은 힘들어져 버리거든요. 이게 지금 선생님 정말 공감되는 부분을 짚어주신 게 예. 사실 이 무속 그리고 이 무의 세계는 이성의 세계하고는 조금 어떻게 보면 차원이 좀 다르잖아요. 그러면 한참 그러니까 뭐 위인데. 말이나 지식, 예. 기술 이걸로 접근할 수 있는 세계가 아니라 그러면. 지금 우리가 원천적으로 가지고 있는 생명, 그 영감 이 능력으로 갈 수 있는 예, 세계인데 되는데 이것도 다 기술로, 지식으로, 예. 언어로 거기에 이제 익숙한 사람들이 많아지다 보니까 뭐 그것도 그 나름대로 익히면 할 수 있기는 하지만 그렇죠. 원래 가지고 있는 원형적인 무의 모습이 그럼요. 없어서 이제 사라지고 예, 사라지고 있어요. 숫자도 좀 줄어들고 예. 그럴 수밖에 그러니까 없는 것 같아요. 만들어진 공수 신이 주는 게 아니라 인간의 입에서 만들어진 걸로 이건 좀 올바른 방법은 아니라고 생각해요. 그래 맞아요. 그리고 어떻게 보면 꾸며서 말할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요. 그렇게 말한다면. 예, 선몽이라고 하잖아요. 선몽. 네, 꿈에서라도 네. 선몽도 받고 하는데 네. 그런 자체가 없어진 것 같고 저는 그래도 신 부모님이 네. 부모님한테 딱 배운 게 있다면 기도를 정말 열심히 다니세요. 그분은. 진짜 기도를 다니시면서 지금은 도량이 좋아가지고 차가 그 앞까지 가고 지금은 다 그렇지. 밥도 주고 네. 막 산 타고 하는 분들 거의 없으세요. 네. 몇 군데 빼고는. 그렇죠. 근데 밥도 다 주고 잠도 편안하게 자고 선풍기 에어컨 시설 다 돼 있고 네. 그거부터 물어보니까 이렇게 다 돼 있거든요. 근데 저희 신엄마한테 내가 배운 거라고는 좀 고집스러움을 배운 것 같아요. 그 엄마한테. 네. 지금 감사한 게 뭐냐면 그 엄마는 다니시면서 여태까지 어디 굿당이나 그런 데 들어가서 주무신 적이 없고 텐트 갖고 다니시고 아. 차에서 잠깐 주무시고 이동을 하고 또 네. 이제 공량이라고 하죠 우리가 박공량 올리잖아요. 박공량 올리면 겨울에 얼잖아요 그게. 그렇죠. 그거를 또 데펴가지고 국 끓여가지고 미역국 같은 거 이제 올렸다가 거기다가 말아가지고 먹고 그렇죠. 그런 걸 저는 그 엄마한테 배웠기 때문에 그게 제 머릿속에 그게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면 있어가지고 기도는 무조건 가야 된다. 네. 응? 기도는 무조건 가야 되고 제자는 기도만이 살 길이라는 거는 저는 실감을 하고 느끼고 있거든요. 지금도. 그러니까 무당의 아주 네. 고유 방법이 기도군요. 네, 기도라는 거. 네. 왜냐면 기술을 익히는 게 아니라. 기술이 그럼요. 나는 기술을 익히려고 저는 안 다녀요. 네. 왜냐면 점사만 잘 보면 되지 기술 익혀가지고 헛소리 뱉으면 구판에서 헛소리 삑삑해봐요. 이 집에 수저가 3개인데 니네 집에 수저가 금수저가 있다고 해봐봐요. 그러면은 그 사람은 아니라고 평을 해버리거든요. 그쵸, 도움이 안 되는 네, 거죠. 그래서 저는 춤사위 같은 거 잘 못해요. 네. 저는 못해요. 근데 그 대신 내가 나오는 말, 공수로 선생님들이 다른 말을 뱉으시면 네. 그 말을 똑같이 쓰질 않고 내가 한 가지라도 짚어줄 수 있는 다른 공수를 네. 그렇죠. 다른 공수를 한 가지라도 짚어줄 수 있도록 하려고 네. 제 나름 저는 소신껏 하고 있습니다. 그렇네요. 아니 이제 다른 뭐 불교나 네. 기독교에서의 어떤
종교인이나 수행자들도 요즘에 이제 워낙 기술도 좋아지고 맞아요. 그리고 사는 모습들이 좀 편해지다 보니까 옛날처럼 막 물기로 오고 그렇죠. 이런 아, 노동을 하지 않는 이제 그런 방식으로 가는데 사실 이제 무속에서도 음.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힘든 건 다들 피하려고 없어요. 하는 힘든 거죠. 거는 네. 맞아요. 그런 게 많고 너무 많죠. 네. 그런데 선생님, 이렇게 기도를 통해 가지고 나의 영감을 잃지 않도록 늘 깨끗하게 유지를 하고, 그런데 이렇게 좀 매너리즘에 빠질 때도 있을 것 같아요. 있어요. 네, 힘드실 때는 그럼 어떻게 좀 극복하시나요? 힘들고 할 때는 정말 저도 막 이렇게 슬럼프라고 하죠. 네. 어떻게 보면 슬럼프가 음. 있는데 그때는 정말 내려놓고 싶다는 생각도 많이 들어요. 내려놓고 싶다는 생각도 저도 많이 해봤고 그러시겠죠. 이런 말을 하면 안 되지만 사람이 왜 끝에 딱 닿고 내가 아무 생각이 없으면 이대로 그냥 잠들고 싶다라는 생각 그런 생각도 저는 할 때가 있었어요. 그렇겠죠. 그리고 그럼요. 그때마다 할 때마다 저는 울어요. 그냥 신당에 앉아서 네. 다른 방법이 없잖아요. 아니면은 그냥 차를 무조건 끌고 가요. 네. 기도터를 끌고 가가지고 그 당주분한테 네. 저 기도하러 안 왔어요. 저는 얘기해요. 사실 기도하러 안 왔고 저 그냥 잠만 자고 갈게요. 왜? 잠만 자고 갈게요라고 저는 지금도 그래요. 내가 네. 막 속이 상하거나 그러면 사람들 보면은 웃어야 되잖아요. 집에 오시면 웃어야 되니까 그렇지, 그것도 또. 가식이잖아요. 또 그것도. 그렇지. 그러니까 차를 끌고 그냥 가가지고 저 잠만 잘게요. 오늘. 나 기도 안 해요. 아. 그러면 네 그렇게 하세요. 하는데 내 잠만 잔다 해도 잠만 또 재우나요. 그래. 안 재워요 또. 그래요? 잠만 자려고 딱 가니까 네. 정말 내가 힘든 일이 있어서 잠만 자려고 진짜 갔어요. 아무 생각도 안 하고 그랬더니 시간 깨우시는 거예요. 1시간에 한 번씩. 진짜 그 계룡산의 그 당주분이 아시는데 네. 잠만 잔다면서요 그러는 거예요. 잠을 안 재워. 그러니까. 잠을 안 재우고 시간마다 눈을 뜨게 해. 네. 그래서 내가 5시 넘을 때까지 시간 그러니까 할 일도 없으면서 산신가으로 왔다가 가서 인사 또 절만 하고 또 나오고 절만 하고 또 나오고 아, 그거죠. 그걸 시키시는 거예요. 그게 기도네. 그럼 그게 기도죠. 가서 아무것도 안 하고 들어갔으니까 절은 해야 되잖아요. 네. 그러니까 절만 하고 또 나와요. 그럼 또 시간 되면 또 깨면 가서 또 절만 하루 종일 그렇게만 하다 왔는데 네. 갔다 오니까 그래도 그 다음날 내가 봤을 때 신당에 왔을 때 손님을 보는 느낌도 틀리고 아 이것도 나의 그러네. 할머니가 그래도 나를 치게 하면서 그렇지. 나를 기도시킨 거구나. 그래서 그럼. 제자분들은 보면 힘들 때 누구한테 힘들다는 소리 못 해요. 저희는 상담을 해주는 직업이잖아요. 그러니까요. 힘든 분들을 네. 맞이하고 상담을 해줘야 되는 직업이기 그럼. 때문에 이런 분들은 또 누구에게 어떻게 보면 못 해요. 그러니까 내 치유를 힘이 받아야 되잖아요. 되나? 그래서 그때는 무조건 산으로 달리세요. 그냥 가가지고 그냥 주무세요. 그냥 아무 생각하지 마시고. 네. 저는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아주 좋은 방법인데요. 네. 그것도 정말 아주 큰 노하우일 것 같아요. 네. 딱 공감이 딱 듣는 순간에 맞아 그것도 큰 방법이다. 재울 땐 또 주무세요. 그냥. 맞아. 네. 그걸 어거지로 한번 눈 부릅뜨고 그러지 마시고 쉬는 다 이유가 있는 겁니다. 맞아. 이게 다 어떻게 보면 몸에서 일어나는 그 기운들, 그리고 정신, 일종의 멘탈 관리, 이런 것들을 꾸준히 하는 게 어떻게 보면 그게 기도이고. 그렇죠, 맞아요. 맞습니다. 정말 힘들면 그냥 자라. 무조건 그냥 가서 그렇죠. 그냥 집에서 자면 누구를 맞이해야 돼. 또. 아, 그러니까 그러네요. 아예 그냥 산에 네, 가세요. 가서. 산 기도 도량에 가서 그냥 주무세요. 그냥. 그리고 막말로다가 참 그 짧은 시간에도 뭔가 한마디 딱 주실 때가 있긴 있더라고. 꿈도 네. 꾸고. 저도 깜짝 놀라. 이러려고 그러셨구나. 맞아. 깜짝 놀라지 그럴 때. 아, 그게 제일 좋은 방법 같아요. 나한테 주는 힐링 시간인 것 같아요. 참 진짜 아주 현실적이고 아주 그러게. 아, 근데 참 뭐랄까 좀 쓸쓸하면서도 그리고 그 자체로 갈 때는 쓸쓸한데 올 때는 그래도 그러게. 웃으면서 와요. 충만한 네. 상태로. 그러네요. 그래서 아주 좋은 야. 기도십니다. 또 무당의 삶의 단편을 또 좀 볼 수 있는 그런 대목이었던 것 같기도 해요. 선생님, 그 용수선사라고 하는 이름을 받으신 것도 네. 계기가 좀 있으셨다면서요? 저는 무속에 대해서는 아예 몰랐었거든요. 처음에 모르고 그냥 신고 또 제가 원해서 가가지고 점을 보고 한 게 아니고 네. 그 또 계기가 나오게 되는데 제가 핸드폰 매장을 했었어요. 아, 사업하셨군요. 저는 KTF 그 핸드폰 대리점을 딱 했는데 저희 네. 딸이 네. 왜 개통시키는 그걸 하고 있었거든요. 근데 네. 딸이 한번 그 집 뒤에 이제 보살집에 가서 어. 점을 보고 왔는데 엄마 좀 데리고 오래 그러는 거예요. 저를 네. 다 넣어서 봤는데 우와. 그래가지고 나를 왜 그러니까 몰라 오래. 그래서 제가 이제
궁금하잖아요. 왜 오라 하는지 또 그렇지, 바로 또. 뒤니까. 그치. 그때 갔더니 지금 신혼맛인데 네. 그분이 저를 보더니 막 우시는 거예요. 우시더니 앉아가지고 네가 갈래, 딸이 갈래 이러는데 거기서는 제 가슴이 딱 무너져 내리더라고요. 무너져 내리고 딸이 가면 안 되죠. 그러니까 네가 안 하면 딸이 간다라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거기서 의심도 안 하고 그 전에 점 볼 때 언니들 저기 쫓아다니면 저도 네. 이렇게 들은 게 있잖아요. 네. 제가 가서 저는 점을 보지는 않았어요. 제가 돈을 주고. 네. 근데 가면은 안 봐주시거나 뭐 쉽게 초락퀴즈 뭐로 왔니라는 말씀들을 많이 돌리시더라고요. 그 당시에는. 뭔가 상대를 안 하는 네, 듯한. 그래서 네. 그때는 그냥 그런가 보다 했는데 딸이 딱 그렇게 된다고 하니까 그때는 아무 생각이 안 들고 네. 그냥 제가 가겠습니다라는 답을 그냥 거기서 하고 그 자리에서 예, 했어요. 그냥 하고서 그 절차대로 이렇게 왔는데 딸도 이렇게 신바람이 있었어요. 바람이 있었고 사연도 또 있었고 내가 신굿을 했다고 해서 바로 그 바람이 잠재워지는 건 아니더라고요. 제가 얼마만큼 하느냐에 따라서 그 바람이 재워지는 거지 신굿하면 금방 다 되는 줄 알잖아요. 절대 안 그렇죠. 안 그래요. 그러네. 제가 흔들리면 그게 또 가족들한테 가요. 그렇죠. 그게 풍파가. 그래서 제가 중심을 잡아야 되고 네. 내가 똑바로 가야지만 내 딸이 이 길을 안 가겠구나라고 생각을 그렇죠. 해서 맞아요. 지금 딸 때문에 했지만 지금은 제가 일단은 이 길을 간 거에 대해서 감사합니다 하고 가고 있습니다. 야, 그렇구나. 그런데 참 그렇게 결정하기도, 그러니까 예전에 한두 번 들었긴 했지만, 예. 이거구나. 이렇게 좀 예. 확인하고 결정하기는 그렇게 쉽지는 저는 않았을 것 막 이렇게 같은데. 내가 좀 고집이 있어요. 저도 네. 고집이 있어가지고 제가 결정한 거에서는 후회를 안 하려고 하고 네. 딸이라는 말에 돌아보지 않은 것 같아요. 그렇지, 그렇지. 근데 참 많은 무당 선생님들이 그 자식과의 관계에서는 비슷한 경험을 좀 많이 하시는 네, 것 맞아요. 같기도 해요. 엄마의 마음이라는 네, 게. 자녀에게 물려두지 말고 내 선에서 내가 그냥 갈 수 정리하고, 있으면 가자. 맞아. 그래서. 일을 좀 받아보자 이렇게. 네, 그래서. 그렇구나. 그러면 이제 사실은 그러면 자녀까지 있는 상태에서 그렇게 이렇게 입문하게 되면 초기에는 좀 많이 부침도 있고 어려움도 있었을 것 같은데 근데 어떠신가요? 어려움보다는 저는 네. 딸들이 이제 큰 상태였으니까 네. 이제 작은 딸은 반대를 했었고 네. 반대를 해서 싫다고 했었고 어. 근데 큰 딸을 위해서 하니까 큰 딸은 많이 이제 뒤에서 그래도 찬성을 해주고 그렇지. 도와줬고 본인이 하니까. 자기를 위해서 간 거라는 걸 알기 때문에 그렇네요. 고마운 마음도 네, 있겠어요. 그래서 지금도 그런 얘기를 하고 네. 그래서 누가 얘기하면 뭐 이렇게 사돈댁이 있잖아요. 그러면 네. 뭐 무당 뭐 저쪽 하면은 뭐 엄마가 뭐 무당에서 뭐 밥을 달라 했어 떡을 달라 했어. 그렇지, 그렇지, 그렇지. 딱 막아주고. 큰딸이 딱 그래요. 음. 그러니까 그게 또 고맙고 든든하죠. 네, 든든해요. 어떻게 어쨌든 보면 간에. 약간 영적인 동지 같은 느낌. 예, 그렇죠. 고맙고 아, 나야 그래요. 하는 일에 그래도 초하루마다 와서 네. 저 신당에 가서 절하고 기도하고. 가고 그래서 지금은 이제 좀 감사합니다 하는 게 네. 이렇게 바람이 부모님도 엄마도 계시잖아요. 엄마 동생들한테도 진짜 많이 회오리가 쳤었거든요. 네. 근데 그 바람이 지금은 이제 내가 그래도 이 길을 열심히 갔구나라고 생각이 들게 할 때 보람을 느끼고 그렇죠. 있습니다. 그렇네요. 네. 지금 김광호님께서 저희 슈퍼챗을 주셨네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후원 감사드리고요. 네, 좋은 방송에 사용하도록 아이고, 하겠습니다. 그래, 고맙습니다. 네. 그 용수선사는 그러면 어떤 뜻이 있는 말인가요? 용수선사 저는 네. 이걸 안 봤으니까 모르잖아요. 네. 근데 이제 삼산 돌 때 용수선사를 이미 자꾸 맴돌아가지고 삼산을 돈다. 삼산이라는 거는 네. 이제 신굿을 하기 전에 절차라고 해서 절차군요. 세 군데 내 고향, 뭐 네. 신부모 고향, 2년 분 이제 고향을 돌면서 내가 이렇게 제자가 됩니다라고 이렇게 알리는 의식이라고 해요, 삼산을. 그래서 갔는데 거기서 용수선사라는 이름이 막 입에서 계속 나오는 거예요. 그랬더니 신혼 부모님한테 얘기하니까 네. 간판 이름이야라고 하시더라고요. 특이하다 너는 간판 이름 다 이렇게 받는 경우가 거의 드문데. 그렇죠. 그래서 넌 특이하네 그러더라고요. 근데 저는 용수선사라는 뜻을 그때는 몰랐어요. 뜻을 풀이해 주신 건 아니거든요. 그쵸. 근데 일단 소리만 들려주시고. 네, 용수선사만 나왔으니까. 근데 저기 오서산에 가면 그 기도 도랑이 스님이 계셨어요. 네. 근데 스님이 저를 이렇게 보면은 이렇게 좀 이렇게
이쁘게 모셔요. 가면 기도하고 하는 모습이 이제 천방지축까지도 보이기도 했나 봐요. 처음부터 봤을 때. 네. 근데 선생님, 그 스님이 하시는 말씀이 간판 이름이 뭐야? 이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용수선사요. 그러니까 인간의 아픔이 많겠다, 네가 이러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내가 왜요? 그러니까 용이 하늘을 승천하기 전에 네. 물에 머무는 것처럼 네. 많은 제자들이 너한테 머물렀다 갈 것이다. 머물러서 거쳐가는 곳일 거다. 그 대신 네가 아픔이 많을 것이다. 근데 그거를 아프다고 하지 말고 힘든 제자들이 누가 와도 거쳐가도 네. 거쳐가는 네의 하나의 터전이라고 생각을 해라. 이렇게 야. 말씀을 해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아주 와닿네요. 그렇구나. 그래서 그 다음부터는 내가 그래 맞아 제자분들이 그 스님이 그랬어. 네. 맞아. 스님들 힘드신 분들이 나한테 다 왔다가 많이 와. 힘든 분들. 거쳐가는 공간을 내가 내어주는 곳이구나라고 지금은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야, 이게 완전 중생구제네요. 그러네요. 중생구제. 근데 아픔이 많더라고요. 그러게요. 아픔 많죠. 네. 아, 용수선사의 그런 의미가 네, 담겨있고 그 스님으로 또 스님의 인해서. 풀이가 네. 많은 것을 또 생각을 하게 하고 음. 어쩌면 좀 용수선사를 이 방향으로 계속 운영하고 끌고 나가야 되겠다라고 하는 의지 같은 것도 좀 예, 될 것 있어요. 같아요. 예. 네. 근데 지금은 저도 이렇게 제자들을 많이 이렇게 네. 했잖아요. 제자들을 많이 내보고 힘든 제자들도 많이 오시고 했는데 진짜 그때 결과를 봤을 때는 또 안 해. 죽어도 안 해. 이제 이런 거 안 해. 오지랖 안 떨어라고 제 맞아. 자신을 막 채찍질을 하거든요. 근데 또 딱 닥치면 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내칠 수가 없어. 안 돼요. 네. 나도 힘들게 이 길을 갔잖아요. 네. 누구 없이. 아. 그래서 모르겠어요. 제가 할 수 있는 한은 할 것 같은데 근데 아픔이 좀 없었으면 좋겠어요. 너무 아파요. 저도. 그 아픔이라는 게 일종의 육체적 고통, 아니요, 심리적 마음에, 고통, 예. 마음의 인간에 아픔. 대한. 인간에 대한 내가 인간 상대하지만 저는 네. 우스갯소리로 한 번씩 하는데 인간 상대하지만 인간 상대하기 싫어. 인간 상대하기 싫어. 망가져서 오는 사람을 그 사람을 진짜 참 구제한다는 게 힘든 보통 심리 아니거든요. 아니 그리고 이제 일단은 공감에서부터 출발을 해야 되잖아요. 이 사람 얼마나 힘들지. 그래서 같이 이제 같이 또 이렇게 어울리는 선생님들이 계시면 같이 네. 의논을 하고 저는 그걸 좀 좋아해요. 그러니까 네. 만약에 일을 굿을 같이 하면 네. 굿을 하고 끝나는 게 아니라 네. 그분이 만약에 이렇게 했는데 이게 또 반대 방향으로 갈 때도 있잖아요. 100%다 그쵸? 그렇죠. 그러면은 그럼요. 그분들하고 의논해서 우리 산에라도 한번 더 가서 빌어볼까라고 해서 난 같이 하길 원해요. 그냥 일만 하고 끝나는 관계가 아니라 한 사람을 보면 같이 가는 그 관계를 원하는데 안 그러시더라고요. 대부분들. 고쳐서 동료로서 동료로서. 또 같은 도반으로서 끌고 가시려고 그렇게 노력하시거든. 네. 그건 제가 직접 봤으니까. 저도 진짜 불쌍한 사람 데려다가 맡기기도 했거든. 근데 그렇게 안 하시고 선생님들은 그냥 하나의 청배, 하나의 돈벌이로만 오시지. 그러니까 그것조차 제자들도 그렇지만 선생님들한테도 많이 아픔을 겪으니까 선생님들이 또. 뭐 선생님이라고 해서 뭐 그분이 월중의 선생님이라기보다는 우리는 저희 호칭들이 다 선생님이에요. 그렇죠. 근데 알면서도 서로 그냥 서로 인간적인 것도 있겠지, 인간적인 마음도 있겠지 하고 믿는 마음에서 가는데 네. 또 한 번씩 얻어 맞을 때마다 할머니 말이 맞았어라고 하면서도 이게 반복이 돼요. 그렇네. 맞아요. 사실 이제 일반인들 그러니까 이 무속에 대해서 이해가 없는 경험이 없는 일반인들하고의 어떤 그룹하고는 또 좀 다르잖아요. 그렇다고 해서 바로 어떻게 보면 이 그룹을 빠져나가서 살기는 또 좀 어려운 부분들도 있고 그래서 어쨌든 이 안에서 커뮤니티 어떤 공동체 이게 형성이 돼야 되는데 그런데 이것도 역시 그냥 안 돼요. 사람 사는 네, 안 사회예요. 그러니까. 혼자는 할 수 없잖아요. 하다못해 네. 장구도 누가 쳐줘야 되고 글쎄. 하다못해 징도 쳐줘야 되고 하다못해 같이 관계를 이루어야 되는데 네. 이것조차 인간관계가 제자분들도 문제지만 네. 문제도 있겠지만 선생님들도 문제가 참 많아요. 정말 제가 직접 같이 다녀도 봤지만 네. 제자 하나 살리기 위해서는 기도터 가는 게 문제 아니라 거기서 밤새 같이 오히려 그렇지. 더 많이 그리고 그 제자 잘못을 짚어주면서 같이 밤새거든요. 맞아 이거 인도를 해줘야 되니까요. 네, 그게 보통 일이 아니거든요. 어떤 선생님들은 흔히 그런다고도 얘기하는 사람도 있긴 있어요. 너 기도해라. 야, 우린 술이나 먹자. 이런 사람 있다 그러지만 방치네, 방치. 근데 많은 선생님도 그러지 않았고 그렇지. 여기 선생님처럼
진짜 그걸 기다려보고 저걸 잘 어떻게 잡아줄까 그걸 끊임없이 얘기를 하면서 이렇게 잡아주는 그런 선생님이시죠. 저는 네. 제자 관계가 아니고 같은 동료, 같은 길을 가는 네. 제자라는 건 없어요. 그렇잖아. 내가 뭐 특별한 선생님이라는 소리 듣겠어요. 그렇잖아요. 근데 좋으신 말씀이에요. 산에 혼자 가는 것보다 둘이 가는 게 낫고 네. 말동무라도 있으면 그렇지. 그래서 나는 동료애가 있는 분이 네. 있어서 서로 의지하고 진짜 할머니가 돼도 네. 서로 의지하고 자식들도 왕래하고 아, 서로 그래? 그러면 오죽 좋아. 난 그런 관계가 됐으면 좋겠어요. 가족이네요. 예, 가족이죠. 왜냐면 우리가 귀신 얘기하면은 미쳤다고 하잖아요. 딴 데 가서. 그렇죠, 근데 딴 무속인들끼리는 얘기가 통하잖아요. 그럼. 그러니까 통하는 사람끼리 가면 가족이잖아요, 이거는. 맞아요. 그리고 그냥 이렇게 보이는 세계에서의 가족만이 아니라 예. 좀 영적으로도 영적으로 우리 관계를 보니까, 맺고 있기 예. 때문에 예. 어떻게 보면 더 넓은 차원의 관계성을 맺고 있는 거죠. 근데 아직까지 그런 분을 아, 만나기 힘드네요. 어렵다. 아, 좋네요. 아, 그러면 그래요? 지금도 그럼 계속 그 제자들과 함께하는 삶을 살고 계시는 건가요? 지금은 제자분들은 많이 그거 했는데 제가 아까도 선생님한테 잠깐 말씀드렸지만 제가 다 이게 끊었어요. 왜냐하면 제가 내보낸 제자는 없습니다. 제가 가라고 해서 간 분들은 없고 네. 주위에서 흔들어서 선생님들 흔들어서 간 제자들도 있고 그리고 이제 어느 정도 연수가 되면 혼자 이제 할 수 있잖아요. 네. 그래서 어디도 보면 엄마하고 뛰어와서 안기기도 하고 서로. 아, 왜냐면 그 제자들한테는 이제는 네 길을 가야 되니까. 그치, 독립 품을 떠나야 되니까 네. 왜 독립시켜야 되잖아요. 네. 그래서 그렇게 하는 제자들도 있고 아, 그래요. 그렇습니다. 그렇군요. 네. 자연스럽게 예. 어떻게 보면 그것도 어떻게 보면 느슨한 관계인 거죠. 그렇죠. 긴밀하게 언제든지 보면 있다가도 반갑거든요. 느슨하게 예. 있다가도 아, 좋네요. 야, 이렇게 저희가 또 이야기를 나누다 보니까 벌써 15분 정도밖에 남지 않았는데. 시간이 빨리 가. 네. 그래도 한 분, 네. 아까 1부 때 신청해주신 분이 계셔서, 예. 그분 한번 그래도 상담 점사? 한번 해보는 건 어떨까요? 그렇죠. 네. 네. 아마 오래님으로, 제가 찾았습니다. 네. 네. 오래님이신데요. 한번 볼까요? 건강 문제가 좀 궁금하시다고 하는데, 네. 63년생이시고요. 63년생 네. 9월 20일. 9월생이요. 네. 여자분이십니다. 혹시 토끼띠. 똑같이 토끼띠죠? 음. 여자분 몸이 제가 봤을 때 그분 건강 문제 걱정되시는데 지금 하루아침에 건강에 지금 걱정을 하시는 건 아닌 것 같고요. 조금 잔게 좀 있으셨던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있는데 건강에 신경은 쓰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왜냐하면 조금 이렇게 머리 쪽으로 혈압 쪽으로라든가 그런 쪽으로도 좀 조심을 하셔야 될 것 같고 네. 조금 마음에 화가 좀 많으신 것 같아요. 제가 지금 보이는 면은 네. 가슴에 이제 우리가 가슴이 화가 많으면 가슴을 치고 막 이렇게 머리로 이렇게 올라가잖아요. 그래서 건강에 좀 신경을 많이 쓰셔야 될 것 같고 쓰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네요. 같은 경우는. 그러면 올해 그래도 꾸준히 관리하면 좀 개선될 만한 그런 타임이 올까요? 뭐 크게 나쁘지진 않고 요새는 네. 의료 또 시설이 좋잖아요. 네네. 그래서 웬만하면 괜찮으실 텐데 그래도 건강을 많이 조심하셔야 될 것 같고 음. 본인이 많이 느끼실 것 같아요. 그리고 힘들게 이분은 집에서 노시는 분은 아니신 것 같거든요. 네. 제가 봤을 때는 많이 움직이셨을 것 같고 네. 하니까 그것도 어떻게 보면 골병이라고 하죠 우리가. 네네. 그런 것도 있을 것이고 마디마디가 다 안 좋으실 것 같아요. 그러니까 건강에 체크를 좀 자주자주 하시는 것도 중요하지만 무슨 약을 드시는 게 혹시 있지 않으신가요? 아, 오래님 들으시는지 모르겠네. 약을 혹시 드시고 계시는 게 있지 않나요? 그게 지금 그래도 네. 도움이 될까요? 그 약이? 만약 있으실 것 같아서 있다면. 약도 드시고 계시고 건강이 하루아침에 안 좋아지는 게 아니라 네. 계속 조금 이렇게 있으셨던 것 같거든요. 진행됐군요. 예. 지병이 있으시다. 그렇네. 그 지병이라기보다 이게 있으신 것 같고 네. 건강 문제는 조금 많이 신경을 쓰셔야 될 것 같아요. 네. 당장 더 좋아지지는 않을 수 있으니까 더 네. 많이 좀 신경을 쓰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9월생이시면은 바빠야 되시고 그러니까. 그거 하시거든요. 한참 제가 바빠. 봤을 때. 약을 드시는 건 없으시대요. 약을 드시는 거 없으세요? 네, 약을 네. 드시는 게 있으실 것 같은데 그거는. 근데 이제 건강을 좀 체크를 자주 해보세요. 아니 건강보다
약을 안 드실지 몰라도 혹시 여기저기 우리가 보면 종합병원이라고 하잖아요. 네. 여기저기 아픈 거를 표현을 하면 음. 그런 건 없으신지. 그게 예, 이게 지금. 보면 그냥 참는 사람이 있어. 아이고. 이거 약 먹어도 소용없어. 그냥 참지. 그냥 나는 근데 나는 계속 다리가 좀 땡겨 뭐 이러시는 분들 계시고, 네. 뭐 나는 머리가 계속 아파 이러는 분들, 그런 분들은 이렇게 자기는 모를 수가 있죠, 이렇게. 아니에요. 좋습니다. 그럼 좀 올해님한테는 좀 어떻게 어떤 제안이나 어떤 광고를 드리면 좋을까요? 통화를 하면 더 목소리 들으면 좀 더 참 자세하게 좀 알 것 같은데 네. 이렇게 딱 보고 하려니까 올해님 종합병원이시래요. 음. 여기저기 아프신 데가 많으신가 봐요. 종합병원이시죠. 예. 종합병원 아까 그래서 말씀하셨죠. 종합병원이라는 거는 여기저기가 한 군데가 살이 난 게 아니라 그렇네. 그렇다고 막 크게 탈라면은 병원에 가서 딱 그러니까. 수술하고 고치면 되는데 하신 것 같거든요. 그래서 약은 안 드셔도 지금 본인이 그냥 이렇게 참고 저렇게 참고 네. 이렇게 하시는 거지. 맞아요. 네. 참고 잠깐 달래는 약을 드셨을 거예요 아마. 네. 이렇게 꾸준하게 가서 뭐 체크하고 그러니까. 그렇게 하진 않으셨을 것 같은데 아마 이제 병원에 가시면 꾸준하게 지금 네. 체크를 좀 하시라고 나올 것 같아요. 그렇죠. 아, 그렇네요. 네, 그래서 전반적으로 한번 검진을 받으시는 것도 검진을 좋겠네요. 받는 것도 정하고 화가 좀 있으세요. 화. 화 가슴에 이렇게 가슴이 어떤 분노 이런 예. 거? 분노보다도 누르고 살지만. 왜냐하면 이분 같은 경우도 보면은 이렇게 오지랖에다 해야 되나? 여러 가지로 신경을 네. 많이 쓰시는군요. 네, 그래서 가슴에 이게 좀 이렇게 있을 것 맺힌 같아요. 데가 네, 많다. 있으실 것 같거든요. 좋네요. 음. 그래요. 올해님 좀 건강 잘 체크를 하시면서 평소에 그래도 병원 가셔서 진단도 좀 받아보시고 그렇게 중간중간 네 화병이 좀 화병. 많으셨다고 하는데 그러니까. 네. 그 화병이 많다고 맞아 화병. 수행을 좀 하셔야겠어요. 그러니까 참. 이게 참 몸과 마음을 같이 관리한다는 네, 게 화가 어려워요. 암이 되고 화가 병이 돼요. 그렇죠, 맞습니다. 네. 그게 원인이거든요. 그러니까 좀 관리를 많이 더구나 하셔야 될 것 같아요. 화병은 세계 의료기구에서도 인정하지 않은 병이죠. 맞아요, 화병. 우리나라 국민만이 대한민국 갖고 있는. 국민의 화병 등록됐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참는 게 아니라 병이에요. 한번 병원에 가서 좀 맞아요. 더구나 아, 진짜 정말. 나이가 드시면서는 좀 챙겨야 되겠다. 이렇게 우리나라는 왜 화병 생길 일이 많은가 봐요. 왜냐면 참아야 되는 일이라 참아야 되는 일 해갖고. 참을 진짜 세 개면은 근데 아니거든. 뱉어야 되거든. 네. 그래서 맞아요. 이제 내가 노상 드릴 말씀이죠. 우리 무당들한테 와서 상담을 하는 것도 이것도 많은 도움이 됩니다. 근데 무당한테 왜 상담을 못 하냐면요. 하면은 뭐 해라 할까봐. 그럴까봐. 맞아. 손님들이, 부적서라, 예, 구태라 예. 이러니까. 부적서라 뭐 구태라 할까봐 못 오시는데 그냥 가가지고 그냥 어떤 분들은 진짜 어떤 분들은 되게 그런 분들도 한두 분 계세요. 와가지고 얘기할 데가 없어서 아, 얘기할 데가 없어서 얘기 좀 하러 왔다고 하면은 얘기 들어주고 이렇게 그럼. 하는 것도 맞아요. 차 한잔 상담이 마시면서. 좀- 그래서 그런 분이 그냥 또 오다가다 들리셔요 또. 네. 있지. 예. 맞아요. 근데 그렇게 대하는 것도 참 건강한 모습인 것 같아요. 그러면 뭐 자기 뭔가 자신. 내 문제를 전적으로 뭐 해결해 주세요 이렇게 맞춰놓은 게 아니라 이 문제를 어떻게 풀어가면 좋을까라고 한 자기 문제를 대화를 통해서 계속 좀 물어보기도 하고 네. 답을 그러면. 듣기도 하고 그리고 또 고민해 그분들이 보기도 하고. 소개를 해주세요. 맞아요. 또 이제 어느 분은 그러더라고. 동네는 창피해서 못 가고 네. 딴 동네 가게 되면은 네. 꼭 찾아간대 자기는. 아니 근데 사람들 참 이상해. 어차피 갈 거. 그러니까 잘 어. 정해놓고 옛날엔 네. 정해놓고 갔잖아요. 정해놓고 네, 하면 맞아요. 다 하니까 아이고 그래 요즘 걔는 어때? 그래 잘했다 이런 조언도 듣고. 맞아요. 어떻게 보면 좀 꾸준한 상담가 아니면 꾸준한 어떤 대화 상대자 그러면, 이렇게 생각해도 참 그러면. 좋을 텐데요. 좋습니다. 네, 올해님 건강 잘 챙기시고요. 화병도 좀 어떤 내면의 수행을 통해서 좀 잘 다스려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사벨라님은 어떤 고민은 아닌데, 이전 일반적인 질문이에요. 띠는 음력으로 보는 게 맞나요? 양력으로 보는 게 맞나요? 근데 이게 질문이 좀 정확하지는 않은 것 같은데, 띠가 음력이냐, 양력이냐, 이건 사실 좀 애매한 질문이긴 하죠. 음력으로 보내 양력으로는 똑같습니다. 네. 단 무당 선생님한테 저 양력이에요, 음력이에요 말씀하시면 돼요. 아, 그러니까 여기서 띠라기보다는 자기 궁금할 때 음력으로 말하느냐, 양력으로 말하느냐, 이게 더 정확한 질문 음력으로 같긴 해요. 저희들은 음력을 생일로 봐요. 네. 변환을 음력 시켜보니까 생일로. 예, 예. 양력으로 말씀하셔서 생각 저는 단 양력에 음력에 근데 말씀하시면 생일 필요 없이 딱 얼굴 네. 보고 나이만 넣어도
장사도 그렇죠. 나오더라고요. 하긴 영감으로 볼 때. 네, 보니까 저희는 그냥 네. 나오는 대로 받아들이기 때문에. 그렇네. 네. 야, 근데 이게 참 재밌어요. 그게 그냥 단순히 느낌은 아니고 어떻게 보면 명확한 하나의 어떤 직관 같은 거잖아요. 있죠. 확실하게 네, 또 나와요. 네네. 근데 저 같은 경우는 지금 이제 손님들이 오시면 먼저 제가 향을 켜고 인사를 해요. 할머니 실수하지 않게 제 속으로 이제 네. 교감을 하는 거죠, 저도. 음. 그러니까 할머니 손님이 오셨는데 음. 어쨌든 실수하지 않게 해주세요라고 네. 제 이렇게 왜냐면 이렇게 제 잠깐의 그것도 갖는 그치. 시간이거든요. 일단 그래서 가다듬는 거죠. 향을 켜고 이게 자리에 앉거든요. 앉으면은 향을 킬 때 이렇게 툭 던져주는 이렇게 말씀이 들릴 때가 있어요. 아, 제 네. 직감인지 몰라도 맞아 그렇게. 예, 음. 툭 던져주는 말 한마디가 있어요. 꼭. 음. 그러면은 그게 거의 그걸로 오신 분들이 많아요. 아. 툭 던진 말이 그게 핵심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지. 그럼 맞아. 고민해서 나오는 것이 예, 예, 아니라 예. 너무 자연스럽게 그냥 툭 나오는 네, 그래서 말들. 앉기 전에 생일날 직전에 저기 이게 향불 비치는데 이 말이 먼저 나오는데 이렇네요라고 하면은 예라고 하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그러게요. 예. 야, 얼스님께서는 무속의 나라 이렇게 말씀해 주셨는데 맞아 정말 이번에 이게 우리 저변에 많이 깔려 있어서 이번에 용산 문제도 그저께 뭐 맞아요. 자기는 아니라고 하면서 이 사람이 왔어요. 근데 그 사람이 그 사람이에요. 풍수 보는 사람이요. 그 사람 무당이에요. 아, 그 사람도 무당이에요? 그렇죠. 무당이라 봐야 돼. 왜냐? 풍수라는 게 뭐 과학적으로는 뭐가 있고 기계적으로는 뭐가 없잖아요. 아니 근데 그 이제 신으로 보잖아요. 미래 예측학이라고 해서 네. 이제 풍수학을 또 따로 정리하는 그 학문 분야가 있나 보더라고요. 그렇죠. 박사학위를 받으셨더라고요. 분명히 있죠. 음. 있으나 그 기계적으로나 네. 뭘 나타낼 수는 없잖아요. 그리고 그 똑같은 저거라도 다른 사람마다 다 틀려. 그럼 자기 직감으로 보는 거거든. 그게 바로 무당이 하는 거랑 마찬가지. 아니, 이름은 그런- 붙이기 나름입니다. 그러면 맞아요. 아니 그런데 저는 그 용산 관련해서 우리가 좀 가려서 봐야 될 것은 거기에 사실 무당이나 풍수학자가 가든 만약에 뭐 목사님이 가든 스님이 가든 누가 가든 민간인이 관저에 들어간다라고 하는 것은 누가 보더라도 잘못이잖아요. 그쵸. 그 그러니까 사람의 무속이라서 잘못인 것이 그러면 아니라. 그럴 땐 무슨 아니라 네. 그 사람 뜻에 의해서 움직이는 게 잘못된 거지. 맞습니다. 그래서 어떤 절차 그리고 어떤 자격으로 그 자리에 민간인이 갈 수 있었는가라고 하는 그 맥락을 그렇죠. 우리가 파악하려고 노력해야지 무속이네 풍수네 뭐 과학이네 미신이네 이런 거 따지고 있는 거는 너무 어리석게 보는 그렇죠. 것 같아요. 맞습니다. 그 옳다 그러다가 아닌. 네. 좋습니다. 아, 이렇게 이야기를 좀 하다 보니까 시간이 벌써 다 가버렸는데. 제가 네. 자꾸만 시기만 봐. 아쉬워서. 이거 맞아요. 할 말은 많은데. 네. 더구나 우리 용수 선생님은 진짜 연금하신 분이라. 감사합니다. 그리고 그동안에 이제 경험, 그리고 기도 어떻게 하시는지, 그리고 제자들과의 관계 이렇게 쭉 풀어주시니까 참 이렇게 마을에 소박하게, 그리고 깨끗하게 이렇게 무속에 임하시는 무당 선생님들 뵐 때마다 참 우리가 이렇게 좀 일상에서 되살려야 될 무의 모습이 뭔가라고 하는 거를 한 차례 더 생각을 해보게 되는 것 같아요. 그러네요. 절대 권력자 근처에서 도사풍 내면서 얼쩡거리는 이런 건 아니다. 그러면 이 부분을 꼭 강조를 하고 싶습니다. 그럼 맞습니다. 그리고 네. 사실 그 사람들한테 물어보세요. 그 사람들 무속인 아니라 그래요. 진짜 무속인들은 그게 아니거든요. 맞습니다. 네. 선생님 마지막으로 저희 구독자분들께 선생님 뵈려면 또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리고 마지막으로도 덕담도 좀 남겨주시면 좋겠어요. 선생님 말씀을 해주세요. 이제 모든 분들이 보면 요새 유튜브 같은 게 많이 나와서 있는데 보면 그림도 많고 뭐 집에 뭐 풍수 그렇잖아요. 풍수에 대한 그림들도 많은데 다 틀리다는 거. 내가 저희 손님들한테 누누이 얘기하지만 다 네. 틀리고 띠 또 다 관계에 따라 틀려요. 그러니까 네. 참고만 하시고 하시지 그게 나한테 맞아 나한테 이래라고 미리 걱정하지 마시고 네. 하셨으면 좋겠고 그리고 저는 부천에 있고요. 네. 참 이름 얘기해도 되겠습니까? 부천의 신보살을 쳐보면 부천에 신보살로 치시면 되시고 유튜브에 용수선사로 치시면 나와요. 검색하셔도 되시고요. 네, 네이버에도 검색이 돼 있고요. 아, 돼 있고요. 저는 찾아오시면 전화번호부터 우선 말씀해 주세요. 전화번호는 010-7331-1665입니다. 네. 그래서 항상 전화하시면 네. 그냥 편하게 그냥 언니같이 동생같이 네. 누나같이 그냥 편하게
말씀하실 수 있는 뭐 무서운 게 아니라 네. 편하게 같이 그냥 상담하고 저도 인생 얘기 저도 또 할 수 있거든요. 그분들한테 할 수 있으니까 편하게 찾아오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부천에 가실 때 뭔가 좀 한번 상담을 받고 싶다라고 하면 신보살님 한번 찾아보셔도 그리고 좋을 신보살님하고 것 같습니다. 교회 얘기도 잘 통해요. 맞습니다. 저 주기도문도 잘해옵니다. 찬송가 부르러 같이 가서 좋습니다. 네, 우리 일상 종교, 이 네. 민간 신앙의 세계에서는 네. 기독교, 불교 사실 그 경계가 없어요. 그러면. 네, 맞습니다. 스타일 따라가는 겁니다. 네. 좋습니다. 이제 좀 끝날 시간이 다 돼서 또 정부 수반 뭐 줄줄줄 이렇게 아이디어 좀 기신 분이 의뢰를 해주셨는데 다음에 저희가 또 자리를 모셔서 상담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도 이제 다음 주에 휴가 기간이라서 천상. 한 주 휴방을 할 예정입니다. 8월 2일 날은 다음 주 맞습니다. 쉽니다. 그래서 더운 여름 건강 잘 챙기시고요. 저희는 다다음 주에 또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괜찮을까요? 예, 감사합니다. 신보살님 오늘 나와주셔서 너무 아니, 고맙습니다. 제가 감사해요. 이런 자리 또 마련해 주셔서 네. 편하게 또 제가 속 얘기도 할 수 있어서 그러니까. 네. 너무 감사합니다. 오늘 네, 이야기 고맙습니다. 너무 즐거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인걸쌤 수고 많으셨어요. 네, 고맙습니다. 네. 예. 그러면 저희는 8월 중순에 다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광고를 안 했어. 맞다. 아우, 제일 중요한 묘한 거. 거. 네. 의정소리 TV 후원해주시면 정말로 좋은 방송 만들기 위해서 더욱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농협이고요. 301-0037-497-571. 황준호 PD님 계좌이고요. 저희 이제 멤버십도 열려있기 때문에 멤버십 가입 많이 해주시고,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람 설정까지 꼭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그럼 8월에 또 인사드리도록 할게요. 안녕.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음악으로 휴가 바꾸도록 잘 보내세요.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